자, 그렇다니까 기술 트렌드 맞고 기술력 인정받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하고 있고 임상 결과 일상 이상 갖고 있고 등등등 네. 이런 회사들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바이오 유니버스의 자격을 갖춘 회사들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지금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을 그래도 왜냐하면 이 바이오주도 상당히 좀 이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혹시 미 대선 결과가 국내 바이오주들 투자와 관련돼서 뭔가 뭐 좀 네. 큰 영향이 있나 신경을 내가 써도 되냐 네. 뭐 불안해야 되냐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대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특히 빅파마 위주로 해서는 그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가 인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 약가 인하가 빅파마로서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 네. 그래서 해리스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약가 인하를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예. 정책을 펼 것 같고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다소 완화된 가격 인하 정책을 트럼프가 된다면.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다소 완화된 가격 인하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미국 바이오 산업, 글로벌 바이오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생산 관련한 시설을 미국 쪽으로 갖고 들어와라라고 강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처럼요. 네, 그래서 CDMO 쪽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그런 점은 조금 더 이제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생산 시설을 아직 많이 확보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조금 더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찾지 않을까 그런. 근데 여전히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양당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제 국내에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수혜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대신 또 금리와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약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을 지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또 반영도 됐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10년 국채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4.4%까지 갔다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기존에 조금씩 반영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기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년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많이 올랐고요 바이오주들이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종목들일수록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를테면 저처럼 이제 바이오 좀 한번 투자 좀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겁나 비싸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전략이 추세 전환 자체가 이미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생각은 이제 버리고 새롭게 이제 바이오주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표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년도 바이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렇다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대표님께서 좀 주목해서 보시고 있는 뭐 어떤 뭐 모달리티나 또는 이제 종목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내년도에도 바이오는 지금 앞서 이제 대선 영향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네. 이게 일단 이거에는 큰 변화는 없는 거네요. 네, 변함이 없고요. 올해 그 투자를 잘 하셔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제가 조언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잘 올라가던 아까 이야기 나온 많은 기업들을 전체 다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래서 변동성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변동성이 꽤 크죠. 예.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절대 다 매도를 하지 마시기를 이제 권유하는 이유는 네. 한번 매도를 하게 되면은 재진입이 굉장히 어렵다. 아, 두 번째는 아까 그 나왔던 그런 기업들 일부 종목은 뭐 이제 종목에 대해서 가격을 언급하는 건 대단히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정한 종목들은 지나치게 또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던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재진 음, 추가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음, 변동성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네. 그런 점들. 그렇지만 아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마련을 해야 없으신 분들은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리가캠 바이오 같은 회사가 도대체 지금 뭐 한 5조 원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데 얼마까지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회사를 2030년 이후까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어우, 해라. 정말 장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기업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치료제를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 초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5, 6년입니까? 예. 그 정도 스탠스로 보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빅바이오텍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훌륭한 기업들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한 개 기업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몇 개 기업으로 이렇게 군을 묶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많이 올라가는 기업 그리고 약간 덜 올라가는 기업이 있으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은 경쟁력을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황당무계하게 다시 빠지거나 이런 위험은 많이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예. 향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예. 점이 대단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올라왔던 종목을 많이 올라왔다고 다 팔고 다른 쪽 뭐가 없나 이렇게 쳐다보기보다는 그 기업들이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일부 자금을 딱 묶어서 중장기적으로 같이 간다. 그렇다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갈 때는 변동성이 분명히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변동성을 잘 활용하라. 20-30%의 변동성은 항상 있다라는 점.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제 대표님께서 아마 이제 내년 구상을 대부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기업들도 이 시간이면 대부분 내년도 경영 전략 다 짜놓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내년에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비만 치료제가 워낙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또 바이오주들 투자 이렇게 좀 이끌었던 측면도 있고 내년에는 어떤 쪽에 그 네. 뭐 약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치료제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있을지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인사이트를 조금 네. 이제 우리 투자의 공식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좀 보면 좋을까요? 이게 그 투자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올라오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3년에 ADC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본 개념은 ADC라는 부분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그 바이오 시장을 끌고 갈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ADC라는 기본적인 형태가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ADC의 뼈대를 갖춘 나머지가 변형이 되면서 그 ADC라는 게 항체에다가 옆에 약물을 붙인 겁니다. R형식으로 생겨서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항체가 항체나 아니면 이중 항체나 리간드로 바뀌거나 아니면 약물이 다양하게 바뀝니다. 방사성 의약품을 붙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 그 암세포에 유전자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미세소관을 파괴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단백질 분해제를 붙이거나 이런 이게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군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가 새로운 게 나와서 어렵다. 저기 그 TPD 나오고 RPT, RLT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AOC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ADC라는 뼈대에다가 다양하게
이 약물을 변형한 거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을 시키면은 뒤에 철가방에다가 다양한 음식들을 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 피자가 실리느냐 아니면은 그렇죠. 뭐 다양한 약물들이 치킨이 시키는 겁니다. 시키면, 예.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내년에도 ADC를 기본 뼈대로 해서 그래서 DAC라는 것은 그 약물 그러니까 타겟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제입니다. 네. 분해제를 실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같이 연결한 거죠. 그 다음에 RPT라는 방사성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좋았고 특히 RP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롭게 많은 박광을 받고 기술 이전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으로 계속 이어지는 추세가 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DAC 그러니까 약물 단백질 분해제를 붙인 이 ADC 여기 이제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새롭게 올라오는 그래서 이 단백질 분해제 TPD라고 하는데요. TPD를 ADC에다가 붙인 겁니다. 이 약물을. 그래서 이 내년에는 이 TPD를 붙인 DAC라는 ADC의 변형 요 모달리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올해는 많이 각광을 이제 화두가 되진 않았는데 BBB 셔틀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제. 예. 그래서 로슈의 트론티네맙이라는 그런 그 이제 약물이 지금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중항체로 BBB 셔틀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뇌 속에 있는 타겟들 이제 청소해야 되는 타겟을 이제 타겟합니다. 그래서 그 로슈의 트론티네맙의 임상 성과, 고용량에 대한 임상 성과가 요번에 발표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됐는데 요번에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만약에 발표된다 그러면은 ABL 바이오의 ABL 301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BBB 셔틀에 대한 이중항체에 대한 가치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달리티 말씀드린 거는 ADC를 꼭 아셔야 된다. 네. 기본 틀이다. 그다음에 TPD 단백질 분해제, 그다음에 ADC에다가 단백질 분해제를 연결한 DAC, 그다음에 RPT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예. 방사성 의약품, 그다음에 네. 이중항체 BBB 셔틀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질환별로 보면 역시 항암제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가 면역 쪽 한올 바이오파마의 자가 면역 치료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항암제 쪽은 그럼 뭘 보면 좋을까요? 항암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항암제를 다 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항암제를 하고 있고요. 그 항암제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는 이제 화두가 벌써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효과가 좋은 건 너무 당연하고 그렇죠. 근손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만 치료제를 먹으면은 반은 지방이 빠지고 반은 빠지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근육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요요 현상에 의해서 약을 1년 6개월 먹고 나서 체중이 빠진 다음에 식욕이 돌아오고 다시 밥을 먹으면은 그때는 찌는 거는 지방 위주로 찝니다. 그러니까 그럼 안 좋은 거죠. 환자에게는 이게 진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는 예. 화두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근손실을 막는 그런 물질을 지금 GLP-1 약물과 함께 병용하는 그런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이제 환자의 편리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한 달 제형이 많이 그 개발이 펩트론 뭐 네, 이런 예, 애들인 맞습니다. 거죠. 예, 장기 지속형. 맞습니다. 예. 장기 지속형, 약물 지속형 같은 이제 의미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특이하고 약물이 특이하고 그다음에 강력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타겟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의 개발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말씀하셨던 이런 치료제들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올해에 이어서 또는 올해와 달리 관심을 가지고 뭔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는데 ADC는 뭐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 리가켄 바이오 생각하면 되는 거. 그다음에 오름 테라피틱 상장은 안 했지만 이 회사도 이제 결국은 ADC 쪽이고 ABL 바이오도 ADC인데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ADC입니다. 예, BBB 셔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둘 다 겹치는 종목이라 여러분들 관심을 좀 많이 그러게요. ABL 바이오 그렇고
그다음에 방사선의약품 관련해서는 SK바이오팜하고 SK바이오팜을 방사선의약품 쪽으로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그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물질도 지금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초기 단계의 투자이긴 하지만 2030년 되면은 아마 SK바이오팜은 이제 방사선 의약품으로 많은 부분 매출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또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임상요 데이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임상이 계속 뭐 1상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 2상, 3상 가는 건 이제 그만큼 줄어들 텐데 네. 내년에 임상 관련해서 조금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분야나 또는 기업들이 있다면요. 네, 일단 한올 바이오파마가 올해 이제 그 한올 바이오파마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뮤노반트라는 회사한테 네. 물질을 둘 다 기술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은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뮤노반트라는 예.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의 임상 성과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기존의 이뮤노반트 1401로 이제 그 연구 개발 하던 물질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 임상 3상 데이터 발표가 내년도 초에 있고요. 이걸 임상 3상이면 이제 네. 요것만 성공하면 신약으로 이제 승인 물건이 나오는 거네요. 네, 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임상 3상으로 다시 이제 1402로 진입을 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하거든요. 따라서 한올 바이오파마는 조금 더 관심을 좀 지켜봐야 그러게요. 되고요. 예. 약물의 경쟁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1402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신물질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리가쿠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포순에 그 기술 이전했던 그런 네. 약물에 대한 데이터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내년 상반기. 내년도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이렇게 아. 이제 계획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나오면은 바로 신약 승인 중국에서 신약 그렇죠, 승인 좋죠.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외에도 또 뭐 알테오젠의 그 지금 현재 피하주사 제형 임상 3상 결과도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주요한 결과들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임상 3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메지온은 뭔가요? 본탄 환자들을 위한 심장 관련한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임상 3상 좀 현재 네, 들어가는 진행을 다시 한번 재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임상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조금 안타깝게도 올해 여러 가지 내용을 경영 문제로 거기는 사실 진짜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리고 새로운 그 형제분들이 이제 회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네. 기존 모습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회사의 그런 체력적인 손실이 올해 컸고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된다 그러면 올해는 또 거기에다가 임상 결과 발표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꽤 있어요. 미국 머크의 마시 치료제 임상 2상 결과 발표도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제 임상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올해 움직이지 않았던 그렇죠, 종목으로 사실은, 예.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중복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앞서 언급이 됐던 거 빼고 한 3종목 정도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첨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ABL 바이오, 네.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네. 한미약품 이 3개 회사 정도 주전문가께서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부터 볼 수 있을까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매력적인 추세 지수는 좀 밑에 있는데 저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좀 더 그 현금을 좀 보유를 했다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한미약품을 좀 저도 그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뚫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 밑에 저항선 역할을 하던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왔어요. 요 라인들을 현재 네. 뚫고 올라와서 지금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한미약품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찰을 갖고 있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선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더 떨어진다는 얘기네. 현재로서. 저는 일단은 대표님 말씀처럼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한미약품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26만 3천 원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네.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라인입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예, 이 예. 저항선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37만 6천 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이 라인을 뚫게 된다면 완전 또 레벨업 되는 그런 아. 차트라서 저는 한미약품 나중에 정말 한번 사고 싶은 그런 종목이고요. ABL 바이오 볼까요? ABL 바이오를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던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라인들이 뭐냐면 과거에 이 저항선 역할을 했었어요. 네. 자, 이 저항선 라인은 한번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오던 그 저항선인데 이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뚫고 올라가서 이 라인을 다시 지지를 삼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추세선 라인들도 우리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화살표 긋고 있는 이 추세선이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지선하고 한번 맞닿게 될 경우에 한 번 더 내려와서 조정이 나온다면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위에 있는 저항선 43,300원 갔을 때도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밑에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한번 그 밑에 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윗저항선을 도전하지 않을까. 자, 밑에 있는 지선 33,500원 되겠습니다. 예. 한울바이오 파마도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놀랬던 게 하나 있는데요. 자, 기존에 계속 저항선 라인을 이제는 지선을 삼게 되는 그 라인들이 왔어요. 자, 이 저항선 라인들을 기존에는 한번 뚫었던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연두색 라인을 보셔야 되는데 연두색 추세 라인을 찍으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는데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이거 단기 저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추세 저항선 위에서는 지선을 삼고 아래에서는 계속 저항을 삼아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또 연결을 해보면 그 라인을 또 찍고 빠졌기 때문에 한번 바로 밑에 있는 4만 원. 이 4만 원 지지선을 다시 찍으면 한번 5만 2천 원 찍었던 위에 있는 저항선 계속 우상향으로 한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 종목 살펴봤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종목들이고 전체로 보면 올해 좀 다른 앞서 저희가 봤을 때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은 주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그래야 되나? 급등 이러지는 않았네요. 네. 공통적으로. 이제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연초 대비해서 한 50% 정도, 이제 40%에서 50%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이제 계속 화두가 되었던 그 세 종목, 리가캠,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지금 나온 종목들이 예. 이런 종목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이벤트들이 그런 잠재대에서 갖추고는 있는데 네. 그런 임상 이벤트들이 올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 수출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임상 데이터들이 물론 이제 있기는 있었지만 주가들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리가캠처럼 끌어올릴 정도의 그렇죠. 그런 이벤트들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잠재해서 예. 앞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바이오 주식은 항상 중요한 게 임상 이벤트가 언제 정도 있느냐, 중요한 임상 이벤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라는 종목들, 투자 가능한 종목들을 쭉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그 안에서 임상 이벤트,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비중을 올리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올리는 전략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공부하거나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매일 나오는 그런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저도 아침마다 데일리 바이오라고 해서 그 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추격해가지고 매일 아침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요? 네, 그래서 아. 여러분들 아마
누구나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대표님 그 주소를 좀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오늘 대표님 방송 편집할 때 네, 자막에다가 네, 그 혹시 이 데일리 바이오 네. 요거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게 네. 일종의 뉴스레터인 거잖아요. 네, 뉴스레터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 저 여기로 이제 네. 요청을 네. 하면 대표님이 회사에서 어차피 다 이제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아침마다 늘 체크하시는 이런 네. 바이오 관련된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뭐 뉴스들, 데이터들, 뭐 세상 밖 소식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꾸준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뉴스를 그냥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뉴스에서 이거를 정리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지 자료의 경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하시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지나시다 보면은 그게 생깁니다. 네. 그 사례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한두 달 정도면 그 감이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겁먹을 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데일리 바이오 이 뉴스레터는 하단에 지금 그 자막이 나갈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풀바이오의 이혜진 대표님 모시고 올해 바이오 전반적인 상황들 정리해봤고요. 또 바이오 투자 지금 만약 내가 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법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내년도 바이오 시장 전망, 그다음에 이 대표께서 보시는 주요 좀 관심 업종 기술 이런 부분들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